수고 많으십니다. 이 5분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무엇을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박문규 산업부 장관이 임명 3개월 만에 교체가 돼요. 지금 이제 후보자께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대단히 위기고, 정부의 경제팀이 총력을 기울여서 이 경제 위기를 경제 주체들과 함께 극복을 해가야 되는데, 지금 원자재 문제랄지 또는 에너지 문제, 또 공급망 문제,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 산업,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큰 이슈들이 산재해 있는데, 3개월 만에 경제부처 장관, 그것도 핵심 경제부처 장관을 교체를 합니다. 이제 만약에 되신다면 경제수장이 되시는 건데, 경제수장의 입장에서 이런 경제관료 인사가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인사권자의 인사를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대답 말고, 실제로 오랫동안 관료를 하셨으니까 이런 인사를 보셨어요? 일단은 후임자로 지명이 된 안덕근 본부장. 후임자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업무의 연속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문규 장관의 업무 능력이 떨어졌나요? 3개월이면 이제 업무 보고 받고 끝났을 것 같은데. 제 답변에 대해서는 의원이 너무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네. 바람직스럽지 않아요. 제가 왜 이 질문을 처음부터 하냐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지금 2년 가까이 되어 있는데, 경제정책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 정책과 관련해서 대통령께 제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 이게 국정난맥의 가장 큰 원인이다. 라는 지적이 그냥 야당 의원들만의 지적인 것이 아니고, 언론도 그렇고, 이른바 우리가 시장, 경제 주체들을 만나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일반 국민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지금 경제 수석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 판단으로는 오히려 이 경제 상황, 이 경제 실정에 대해서, 또 경제 이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분을 오히려 영전시켜서 경제수장으로 임명을 했다. 이거 제대로 된 정책 아니다. 인사정책 아니다라고 판단해요. 거기에 이 산업부 장관 3개월 만에 교체하는 거 보면서 기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앞으로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경제수장이 대통령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이유 때문에 첫 번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인사를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답변을 못 드린 거고요. 경제 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의원님께서 밖에서 보시는 것보다는 저희가 수석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안에서 그냥 토론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떻든 간에 저한테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각에 내려와서도 당연히 대통령께 여러 가지를 제가 진솔하게 건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로 막 자화자찬하시는데, 경제정책 운영 잘했다라고 자화자찬을 하시는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할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수출도 부진하고 내수도 부진하고 투자도 부진하고 지금 총체적 위기인데 뭘 잘했다고 그렇게 막 큰 소리를 뻥뻥 치세요? 그럴 상황 아니에요. 실제로요. 대기업 관계자를 만나봐도, 중소기업 관계자를 만나봐도, 하다못해 골목 상권을 들어가더라도 지금 아우성입니다. 죽겠다고 아우성이에요. 책임 못 느끼세요? 체감을 못 하세요?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잘했다고 큰 소리를 빵빵 치는 건 아닙니다, 의원님. 저희가 지표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은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생의 어떤 관점에서 볼 때는 아직까지 지금 갈 길이 멀다. 그 부분은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물가가 수요 과잉 때문에 지금 고물가 현상이 일어났나요? 처음에 시작은 공급 과잉이었습니다. 공급 쪽 충격이었습니다. 수요 과잉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네. 수요는 지금 죄가 없죠. 우리 국민들의 실질 소득이 줄었어요. 소비가 소비 때문에 지금 고물가가 아닌 거잖아요. 소비가 확 줄을 수밖에 없죠. 실질 소득이 줄었으니까.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무슨 재정 풀면 고물가 때문에 서민이 어렵다. 쓸 돈도 없는데.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재정 전략을 적극적으로 써야 된다. 이게 일반적 상식 아니에요. 왜 재정 전략을 포기해요?
재정 전략을 포기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감세예요. 감세. 경제가 어려우면 재정 여력을 확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감세를 해가지고 재정 여력을 오히려 약화시켜요. 이게 제대로 된 경제 정책이에요. 아까 김성국 의원님 이야기했지만 2년 과잉에 2년에 포로가 돼가지고 답변을 드릴까요? 평가를 받을 거예요. 네. 그리고 결과로 지금 안 좋아요. 결과로.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결과는 꼭 보여드리겠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뭐 민생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자리에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 재정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면 IMF 경제비 예, 후보자 답변으로 좀 마무리하도록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보다 지금 훨씬 더 안 좋은가요? 그 아까 재정을 하셨는데 재정이 저희가 건전재정 기조라는 게 돈을 안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기본적으로 고물가 상황에서 재정의 총량은 최대한 그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다만 내용 면에서는 민생과 사회복지 부분, 취약계층에 대한 거는 어느 때보다 이번 예산에는 많이 담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력이 부족해서 재정 지출이 줄었는데 뭐 예, 수고하셨습니다.